수연아, 얼마 전에 사위가 그러는데 사돈으로는 환갑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그이가 먼저 연락했어요? 안 그래도 내가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요샌 환갑이라고 그렇게 잔치를 열고 하진 않으니까 가족끼리 조촐히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래도 사돈집에 큰 잔치인데 우리가 안 가면 네가 밉보이진 않을까 걱정이구나. 저도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20년이 넘어도 걱정은 되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사돈이 다정한 시어머니는 아니시잖니? 에이, 안 그래요. 아빠 말처럼 다정다감한 분은 아니셔도 매몰찬 분은 또 아니시니까요.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니 다행이지만 이런저런 사유로 돈이 필요하다고 자꾸 연락 오는 건 좀 불편하구나. 수연아, 아빠 네가 정말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돼.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언제부터요? 오준이가 태어나고부터 심심찮게 연락받았었다. 그리 큰 돈도 아니고 네가 그걸로 편하게 생활한다면야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이번에도 사실 환갑잔치에 선물로 크루즈 여행 비용을 좀 보태달라고 하던데 너도 알고 있었던 일이니? 크루즈요? 넌 몰랐던 거야? 그야 어머님이 종종 유람선 여행하고 싶다고 말씀은 하셨어요. 애들 아빠가 농담 삼아 칠순에 보내드리겠다고 하긴 했었는데 그냥 그 후에 아무런 말이 없길래 전 정말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 그 크루즈를 나한테 부탁하려고 그랬었나 보구나. 저한테 상의도 없이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것 같진 않아요. 아빠, 아마 그이도 농담이 연장선으로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요? 괜한 심려 끼쳐드렸으면 죄송해요. 제가 그이한테도 그런 말은 하지 말라고 말해 놓을게요. 아빠도 신경 쓰지 마세요. 정말 그게 그냥 농담이었을까? 그럼 그게 정말 진담이었겠어요? 아빠도 참. 그건 두고 보면 알게 되겠지. 그럼 사돈 환갑잔치에서 보자꾸나. 네, 아빠. 시모 환갑잔치 식당 앞.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네가 준비하느라고 고생 좀 했겠구나. 근데 가게가 좀 작은 거 아니니? 그래도 일생에 한 번뿐인 환갑인데 좀 더 큰 곳에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라서 달라는 곳으로 예약했어요. 다음에 제가 삐까뻔쩍하고 으리으리한 곳으로 한번 모실게요. 그래, 그렇다면야 뭐. 암튼 고생했다. 엄마도 참 이만하면 좋은데 뭘 그래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사돈댁도 오신다면서. 그러니 좀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지. 넌 엄마 맘을 그렇게 모르니? 장인어른도 괜찮으실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 아버지 소탈하셔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나 뭐 깐깐해서 신경 쓴다는 거니? 그냥 이건 모시는 입장에서 당연히 신경 쓰이는 거다. 알겠니? 네, 알겠어요. 오늘 좋은 날인데 기분 푸세요. 제가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식사 도중. 사부인 생신 축하드립니다. 이건 약소하기나마 제 성입니다. 사돈어른과 함께 다녀오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사돈 덕에 늦음하게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요. 제 평생 꿈이 크루즈 타고 해외여행 가보는 거였는데 어디 보자. 울릉도? 울릉도 여행권이네요. 네, 크루즈 여행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준비했습니다. 리조트 2인 숙박권으로 포항 출발하는 VVIP 코스로 마련했으니 여행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겁니다. 아, 네. VVIP요? 선택사항은 최고급 옵션으로만 마련했는데 혹시 마음에 안 드십니까? 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와, 어머니 크루즈 여행 정말 다녀오시겠네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버님하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오세요. 그래, 그래야지. 엄마, 칠순 땐 내가 해외 가는 크루즈 태워드릴게. 칠순에 무슨 해외여행을 가니? 다 늙어서 무슨 재미를 보겠다고. 알겠어. 그럼 그 전에 보내드릴 테니까 이번엔 울릉도 다녀오세요. 보니까 독도 가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효자를 두셨습니다, 사부인. 한번 뱉은 말은 지키는 아이니 그저 지켜보는 거죠. 그나저나 사돈은 요새 좀 어떠세요? 요새 다들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혹시 회사가 요새 좀 안 좋으신 건가요? 저희야 뭐 한결같습니다. 큰 문제도 없었고요. 아, 네. 저는 혹시나 문제가 있으신지 걱정했네요. 다행입니다. 오히려 이번에 좋은 기회가 있어서 한층 성장할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고 해서 안 그래도 이번에 제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번만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나도 근래에 갑자기 들은 생각이다. 사회 환원이라니,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리 큰 결심이 필요한 일도 아니고 말한 대로 회사에 큰 호재가 있어서 그만큼 사회에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전 재산을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고작 반절 정도 할 예정이다.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아니시라뇨. 재산의 반이 다 되는 돈인데 애들 생각도 하셔야죠, 사돈. 안 그렇습니까, 사부인? 저야 무슨 힘이 있나요? 박간 양반이 하자는 대로 그저 따를 뿐이죠. 그리고 제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 정도 환원한다고 해도 저희 생활이 크게 불편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제 뜻을 잘 헤아려 줍니다. 수연이 생각은 어떠니? 저야 놀라긴 했는데 아빠 돈 어디에 쓰든 저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요. 아빠 마음이 그래서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세요. 엄마도 좋다고 하셨으면 괜찮은 거 아니겠어요? 사회에 환원하느니 지금 애들 사는 생활 좀 더 넉넉하게 마련해 주시면 좋지 않으시겠어요? 지금 애들이 딱히 어려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반 정도 환원한다 해도 남은 재산이 넉넉합니다. 의외로 제가 많이 모아뒀어요. 재산 다 처분하면 그래도 애들 몫으로 2, 3억은 남을 겁니다. 2, 3억이요? 사돈, 그렇단 말씀은 지금 환원한다는 금액도 2억이 넘는단 말씀이신가요? 그 정도 되겠네요. 아니, 세상에. 아직 애들이 자리도 잡기 전인데 무슨 사회에 그렇게 큰 돈을 버린단 말씀이십니까? 가만히 계신 사부인도 그래요.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사돈 재산이라고 마음대로 결정하실 일입니까? 여보, 그만해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야. 당신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까? 어머니 같이 가족으로 묶인 사이인데. 지금 사돈 환갑엔 끼케야 100만 원, 200만 원짜리 여행 티켓이나 선물이라고 주면서 사회 환원에 2억이라뇨.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그깟 울릉도에 가서 뭘 본다고 고생스럽기나 하지. 그만하래도. 저희 집사람이 실수를 했습니다.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요. 이런 중대사를 이렇게 얘기하는 법이 어딨단 말입니까? 지금 사돈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저사 아니에요. 사부인 진정하세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거 좋은 날에 괜히 분란만 일으킨 것 같네요. 제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여행권은 취소해 놓겠습니다. 저흰 그만 일어나 보는 게 좋겠네요. 아빠 지금 가시게요? 우리가 있어봤자 큰 소리만 나지 않겠니? 많이 놀라신 것 같으니 네가 네 시어머니 좀 잘 다독여 드려라. 우린 나중에 연락하자. 네, 들어가세요,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들어가 보세요. 집사람은 제가 잘 따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네 아버지랑은 얘기 좀 해봤니? 네, 어머님. 저도 일이 바빠서 아직 별다른 연락은 못 해봤어요. 지금 네 아버지 일보다 너한테 급한 일이 뭐가 있다고 이렇게 미적거리는 거니? 그렇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부모님 두 분이 상의해서 결정하신 일인데 네가 이렇게 미적지근하니까 그러는 거지. 남들은 하나 있는 외동딸 시집 보내면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다 바쳐서 도와준다는데 2억씩이나 되는 큰 돈을 남한테 바친다니까 하는 소리 아니냐? 게다가 여행권도 정말로 취소하신 모양이던데. 아, 여행권이요? 어머니, 그건 저희가 다시 예약해드릴게요. 그건 당연하지. 이왕 취소된 거 난 울릉도 관심 없으니까 해외로 알아봐라. 하다못해 일본이라도 알아보란 말이야. 명색이 환갑인데 내가 국내 여행으로 다녀와야겠니? 넌 대체 하는 일이 뭐니? 그 큰 재산이 눈앞에서 지금 날아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지만 당장 저희가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모으신 돈을 두 분이 그렇게 사용하시기로 하셨다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저도 솔직히 아까운 마음은 있지만 제가 나서서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점잖고 교양 있는 척하면 누가 알아봐 준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 하는 꼴이 같잖아도 그동안 아무 말 않고 그냥 놔뒀던 건 다 너희 집이 그래도 좀 사니까 그랬던 거지. 네가 외동딸이니까 결국 네 아버지 재산이 너한테 올 건데 그럼 내 아들도 좀 풍족하게 살 수 있으니까 내가 다 참았던 거다. 근데 반이나 사회에 환원을 해? 제가 갔잖아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생각이셨던 거예요? 그럼, 네가 어디 한 군데 마음에 차는 며느리라고 생각했니? 외모가 출중하기를 해, 시부모 모시길 깍듯하기래.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그나마 마음에 찬 건 장남 낳아준 것 하나뿐이다. 그리고 애초에 네 집안 아니었으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했을 것 같아. 너무 말을 험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어머니 말씀은 저희 집안 재산 때문에 호준 아빠랑 절 결혼시켰단 말씀이세요? 그래.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한테 금전적인 요구가 잦으셨던 얘긴 들었는데 어머님 지금 보니까 진짜 최악이시네요. 저도 어머님이 이런 분인 거 알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네 아버지 마음 뚫릴 자신 없으면 당장 이혼해. 우리 진성이도 하루빨리 이혼해야 새 출발을 할 것 아니니. 너랑 계속 살다가 내 아들 인생이 진창에 쑤셔 박힐지 누가 아니? 네 아버지가 나머지 반절도 어디 보육원 같은데 기부할지 어떻게 알아? 저희 부부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합니다. 이혼해도 호준 아빠랑 직접 상의할 거예요. 어머님이 저희 부부 일에 이혼하라 말라 간섭하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부부 일? 웃기지 마라. 내 말대로 안 했다간 너도 신성이랑 더 못 살 줄 알아. 그러니 내 말대로 네 아버지 마음 돌리는 게 좋을 거다. 알겠니?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아빠한테 종종 돈 요구하셨던 거 알고 있었어? 돈을 요구하다니 말이 좀 심하다. 그냥 엄만 도움을 좀 받으신 거지. 말이야 어쨌든 당신은 알고 있었단 거네. 그치? 근데 왜 나한텐 한마디도 안 했어? 그런 걸 꼭 얘기해야 돼? 아버님도 당신한테 얘기 안 하셨잖아. 그거랑 같아? 주변에서 보면 처가에서 도움받는 애들 의외로 정말 많아. 말 안 해도 집이며 자동차며 부동산까지도 척척 내주시는 장인 장모님들도 많으신데 사실 장인어른은 직접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 챙겨주시지 않으시잖아. 엄마가 오죽 어려웠으면 장인어른한테 직접 그러셨겠어? 나도 그런 거 너한테 말하기 창피하니까 말 안 한 거고. 어려워서 도움받은 거라고? 그래. 아니면 우리 엄마가 왜 그런 부탁을 하셨겠어? 그리고 난 사실 좀 서운해. 남들처럼 막 많이 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조금만 먼저 도와주시고 하셨으면 좋았잖아. 꼭 먼저 아쉬운 소리를 해야 도와주시니까 우리 아빠가 호구야? 봉이야? 너 처음부터 나랑 이럴 생각으로 결혼했니?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렇대? 난 그게 아니라 어려워서 도움 요청하셨던 분이 환갑 선물로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하시니? 사돈때까지 손 벌릴 정도로 어려우신 분이 때때마다 명품 가방이며 구두며 옷 쇼핑하셔? 등반 모임 간다고 등산복은 매번 새로 사시고 골프 모임 하신다고 골프복 사시고 골프채는 또 얼마짜리 쓰시는 줄은 알아? 그게 다 우리 아빠가 해준 돈으로 하신 건데 형편이 어려워서 도움을 받았다고? 지금 내가 바보로 보여? 뭘 그렇게 또 꼼꼼히 봤어? 그러니까 엄마는 주변 사람들하고 좀 교류하시다 보니까 필요하셔서 그런 거지. 넌 그럼 우리 엄마가 지인 모임에서 궁상 맞고 그랬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고맙다는 말씀은 하셔야 하는 거 아니니? 더 못 받아서 저렇게 노여워하실 게 아니라 또 무슨 소리야. 우리 아빠 재산 환원한다고 하니 펄펄 뛰시잖아. 그건 다른 얘기지. 엄마 좋자고 하는 말이 아니잖아. 너랑 나랑 우리 호준이랑 잘 살라고 그러신 거지. 그래서 아빠 마음 못 돌리면 이혼하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셨을까? 우리 가족 잘 살기를 바라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거야 엄마가 그만큼 화가 나셨으니까 하는 말씀이시지. 고지고대로 들으면 어떡해.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떤데? 당신은 생각이 달라? 나야 뭐. 근데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했다고 하면 당신이 아버지 마음 좀 돌리시도록 다시 말씀드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버님이 그래도 당신 많이 아끼시는데 당신이 화난다는 거 싫다고 하면 마음 바뀌실 텐데. 난 그러기 싫어. 아빠가 환원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아빠랑 엄마랑 상의해서 결정할 일이지 내가 끼어들 일이 아니라고. 근데 당신도 이혼할 수 없다고 말은 안 하네? 왜 그렇게 너만 생각하냐? 호준이도 생각해야지. 그리고 사실 우리가 물려받을 2, 3억도 큰 재산이긴 하지만 나중에 상속세랑 그런 거 떼면 얼마 남지도 않잖아. 5억을 상속받아도 세금 떼면 3억 조금 넘게 받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우리한테 올 재산 얼마 안 돼. 나중을 생각하면 우린 정말 답이 없는 거라고. 우리 엄마 아빠 벌써 죽었니? 돌아가셨어? 당신은 벌써 그런 계산까지 하는 거야? 아니, 이 정도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거니까 하는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왜 하는데? 난 그것부터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재산 너무 당연하게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재산을 다 남 준다니까 하는 소리지. 당신도 이렇게 화낼 게 아니라 좀 생각해봐.
내 친구들 만나면 다들 처가에서 뭐 해줬다 뭐 해줬다 하는데 난 할 말이 없어. 아버님한테 뭐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알아? 뭐라고? 예물로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놈도 있고 장모가 안전하게 출퇴근하라면서 벤츠 뽑아줬다는 놈도 있어. 결혼기념일에 부부끼리 좋은 추억 쌓고 오라고 유럽 여행 보내줬다는 집도 있다고. 근데 우린 그런 거 받은 적이 있어? 돈이 없으신 것도 아니면서 너무 안 도와주시니까 난 좀 그렇긴 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니? 내가 여태 이런 사람인 걸 모르고 산 거야? 솔직히 장인어른이 나한테 너무 인색하신 건 맞잖아. 그동안 많이 섭섭하긴 하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다고 하니까 당신 생각이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네 생각이 그렇다면 난 너랑 더 이상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2달 후. 나중에 딴 말하지 마. 호준이 양육비는 네가 안 받겠다고 한 거야. 난 안 준다고 안 했어. 그래. 각서도 써줬고 법원에서도 말했잖아. 아버님 어머니께 잘해. 그래 남은 반이라도 물려주시지. 괜히 나중에 호준이 돈 없어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성격에 아버님 나머지 재산도 기분이 뭐니 하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넌 몰라도 호준이 내 자식인데 걱정되니까. 그렇게 걱정되면 나중에 네가 좀 도와주면 되겠네. 안 그래? 뭐? 야, 네가 양육비 안 줘도 된다며. 누가 양육비 말했어? 그리고 이제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 우리 아빠 재산 환원 안 하시기로 했거든. 뭐라고? 재산 환원도 안 하시기로 했고 이번에 환원 때문에 자산 목록 정리하다 보니까 의외로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서 알고 계신 것보다 재산이 더 많으시더라고. 지방에 사놓은 땅 옆에 이번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더라? 땅값이 많이 올랐어. 그걸 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왜 얘기하겠어? 네 그 속물근성 약 좀 오르라고 말하는 거지. 앞으로 잘 살아. 난 내가 알아서 잘 살게. 호준이 교육이고 미래도 걱정하지 말고. 며칠 후. 애미야, 얘기 좀 하자. 이제 호칭을 좀 바꾸시죠. 저희 이혼했는데 더 이상 제가 며느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니? 그래도 한번 며느리면 계속 며느리지. 안 그래도 그 이혼 얘기 좀 하려고 왔다. 진성이도 같이 왔어. 너네 그렇게 헤어지고 처음 보는 거 아니니? 진성이가 어찌나 너를 보고 싶어 하는지 맨날 술만 마시고 집에 와서 아주 내가 속이 다 상했다. 지금 어딜 막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보, 보고 싶었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나가세요, 둘 다. 얘야, 너무 그렇게 매정하게 그러지 마라. 갈 때 가더라도 물 한 잔은 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희가 헤어졌다곤 하지만 우리가 아예 남도 아니잖니. 두 사람한테 줄 물 같은 거 없어요. 저 솔직히 예의 차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할 말 있으시면 얼른 하고 가세요. 정말 불편하네요. 여보, 정말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당신한테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였던 거 알아. 잠깐 미쳤었나 봐. 사실 당신이랑 헤어지고 보니까 너무 외롭고 당신과 함께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리웠어. 내 욕심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너희를 갈라놨으니 내 죄가 정말 크다. 내가 잘못했다. 너희가 같이 산 세월이 얼마니? 이게 이렇게 무자르듯 한순간에 사라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니? 두 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합시다. 나 정말 당신하고 호준이 없이는 살고 싶지 않아. 수연아, 사람 살린다 생각하고 화를 풀어주겠니? 알고 보니 이혼 취소라는 제도가 있어서 너만 마음 바꿔주면 너희 이혼은 없던 일로 할 수가 있다더구나. 사실 난 당신이 끝까지 이혼할 줄 몰랐어. 설마 정말 이혼하겠냐라고 생각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우리가 정말 이혼했더라고. 여보, 난 정말 이렇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 우리 호준이를 생각해서라도 다시 생각하자. 네, 두 분 얘기 잘 들었고요. 이제 나가주세요. 애미야, 다시 생각해봐라. 호준이는 어딨니? 호준이 생각도 좀 들어봐야 하지 않겠니? 호준아, 아빠 왔어. 호준아! 이 사람들이 정말. 호준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있다고 한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애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가뜩이나 부모가 이혼한 일로 충격받은 애한테. 그러니까 애를 위해서라도 너희가 다시 합치면 얼마나 좋으니. 하늘이 두 쪽이나도 전 그럴 의사 전혀 없습니다. 좋게 말할 때 나가주세요. 아니면 경찰 부르겠습니다. 끌려나가고 싶으신 건 아니시겠죠? 2달 후. 자녀분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지금 경찰서로 가면 되나요? 애는 무사한 거죠? 네, 아이는 무사합니다. 저기 아이가 할머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이 있었답니다. 뭐라고요?
학교 앞에서 할머니랑 아버님 만나서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밥 먹고 놀이동산에 다녀왔다고 하네요. 지금 그쪽도 경찰서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어머님도 바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출발할게요. 잠시요. 이게 납치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건 접수하시는 것보단 서로 좋게 얘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어머님 놀라신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를 생각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세요. 네, 우선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끼리 얘기 좀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이는 제가 잠시 데리고 있을까요? 네,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싫어, 나도 같이 있을래. 엄마, 나 아빠하고 오늘 엄청 재밌었어. 아빠가 다음엔 다 같이 수영장 있는 펜션에 놀러 가자고 했어요. 호준아, 오늘 재밌었다니 다행이네. 그렇지만 엄마는 연락도 없이 호준이가 없어져서 너무 걱정했어.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엄마가 할머니랑 아빠랑 얘기 좀 하고 있을 동안 경찰 아저씨랑 잠깐 있을래?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알겠어. 그럼 얘기 끝나면 우리 다 같이 집에 가는 거지? 할머니가 그랬어. 이제 우리 가족 함께 살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엄마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화가 난 거지만 아빠가 많이 반성해서 엄마 화 풀어줄 거라고 했어. 엄마가 아빠 꼭 용서해줘. 알겠지? 나 그럼 아저씨랑 밖에서 구경하면서 기다릴게. 맞아, 여보. 나 정말 반성 많이 했어. 여보 화가 풀린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 다 할 수 있어. 우리 호준이도 저렇게 아빠랑 엄마랑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한테 상처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결국 이런 상황을 만들어? 애가 혼란스러워할 거란 생각은 안 해. 혼란스러울 게 뭐 있어.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내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건데. 그래, 오늘은 내가 호준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잠깐 데리고 있는 단계. 세상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는 줄 몰랐지 뭐니. 어떻게 저한테 아무런 말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가 아이 만나시는 거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 없이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다곤 해도 이건 경우가 아니죠. 걱정하는 사람은 생각 안 하세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다음부턴 안 그러마. 그것보단 이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다시 합치면 어떠니? 우리 진성이 아직도 너를 못 잊고 저러고 있고 너도 따로 만나는 사람이 그새 생겼을 리도 없고 둘이 살림 다시 합치는데 문제가 전혀 없지 않니? 제가 이혼한다고 했을 때 어머님하고 진성 씨 재산 분할에만 관심 있으셨죠? 제가 위자료 하나도 안 받아도 되니까 호준이만 데리고 가겠다 했을 때도 바로 그러자고 하셨잖아요. 게다가 조건에 양육비 안 받는 각서까지 받으셨죠.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으셨단 거 알아요. 사실 지금도 저희 부모님 재산 환원 안 하신다고 하고 오히려 재산이 더 많아졌다고 하니까 이러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여보, 아니야. 난 진짜 아직도 당신을 너무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은 거야. 호준이도 너무 보고 싶고. 진짜 그 이유 하나뿐이야. 장인어른 재산이랑은 전혀 상관없어. 그래, 우리가 했던 행동 때문에 네가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아니다. 그저 나는 우리 진성이가 너를 아직 너무 좋아하고 호준이가 안타깝고 그래서 그런 거지. 아, 그러세요? 믿기진 않지만 설사 그렇다고 한들 전 상관없어요. 저희 집안에 빨대 꽂을 생각일랑 마시고 오늘 일 문제 삼지 않는다는 곳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한 번만 더 호준이한테 같이 여행을 가자느니 함께 살 거라느니 이런 말로 혼란스럽게 한다면 접근 금지 신청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자유롭게 아이를 만날 생각은 버리시고요. 앞으로는 정해진 면접 교섭일에만 허락하겠습니다. 여보, 호준이가 우리 여행 간다고 들떠 있는데 그럼 그거라도 같이 가자. 그건 내가 알아서 잘 얘기할 거야. 다신 그딴 말 짓거리지 마. 알겠어? 한 달 후.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나야말로 밤늦게 미안해요. 꼭 필요한 자료라서. 이메일로 보내줘도 됐는데. 그게 집 컴퓨터가 지금 좀 말썽이라서요. 보안상 PC방에서 처리도 어렵고 집도 근처라서 괜찮습니다. 뭐야? 당신 남자 있었어? 무슨 짓이야? 당신 어떻게 여기에 있어? 아, 그것보다 누구냐고. 오호라. 날 갑자기 왜 그렇게 싫어하나 했더니 뒤로 이런 호박씨를 까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만났어? 이 시간에 집까지 드나들 정도면 꽤 오래된 사이 아니야? 어? 이게 무슨 짓입니까? 당신 누구예요? 이사님 손 놓고 말씀하시죠. 나 이 여자 남편이다. 넌 뭐하는 새끼야? 너희들 바람 피웠었지? 전부터 만난 거지? 어쩐지 태도가 이상하더라. 너희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알겠어? 이 미친 새끼가 어디 와서 행패야. 당신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현장을 딱 잡히고 어디서 큰 소리야?
무슨 현장 말씀이십니까?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전 이사님과 그런 사이 아닙니다. 신대리,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먼저 얼른 가봐요. 그렇지만 이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배우자님이 많이 흥분하신 것 같으신데. 전 남편이에요. 그리고 정말 괜찮으니까 빨리 가줄래요? 나 지금 엄청 창피하거든요. 어딜 가? 기다려. 내가 지금 경찰 불러서 둘 다 현행으로 잡아줄 테니까. 무슨 근거로? 그래, 경찰 불러. 경찰 불러서 한번 따져볼까? 먼저 우리 집 어떻게 알았어? 내가 알려준 적도 없고 나 이사한 거 아는 사람도 얼마 없는데. 그리고 지금 이거 사생활 침해 및 폭력에 해당되는 거 알지?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바람 운운한다는 거 명예훼손감이야. 알겠어? 멋대로 떠들어. 네가 뭐라고 하든 난 상관소송 할 거니까 위자료 톡톡히 토해낼 생각이나 하라고. 위자료? 그래. 너 어차피 나랑 다시 재혼할 생각도 없잖아. 그럼 돈이라도 받아야 내가 덜 억울한 거 아니겠어? 나 당신이랑 10년 결혼 생활하면서 한 푼도 안 받고 너랑 이혼해줬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도대체 네가 억울할 게 뭔데? 그거야 장인어른 재산이 그렇게 불어날지 몰랐을 때 얘기지. 그 재산 상속받았으면 돈이 얼만데 내가 겨우 집 한 채 받고 너랑 이혼해? 게다가 알아보니 너 회사도 물려받는다며? 그래서 이사 명함도 달았다고 하던데? 내 뒷조사했니? 하긴 그랬으니까 집도 알아냈겠지. 당신 그거 범죄라는 건 알고 있어? 범죄면 뭐 네가 어쩌기라도 할 거야? 엄마가 아빠 고소했던 거 호준이가 알 텐데? 지금 매 방패막이 삼는 거야? 당신은 나 상간소송 한다며. 그건 괜찮고 내가 당신 고소하는 건 안 됐고. 정말 그 머리 뚜껑 열어보고 싶은 논리네. 어디서 나오는 생각이야 그런 건? 뭐라고 떠들든 넌 딱 걸렸어. 상간소송 당해서 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으면 위자료나 더 내놔. 알겠어? 아니 듣자 하니까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저랑 이사님 상대로 상간소송요? 여보세요. 그 소송 하려면 하십시오. 제가 무고로 맞고소할 테니까. 뭐라고? 대리주제에 어디서 설쳐? 대리주제?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그만! 둘 다 그만해요. 남의 집 앞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신대리, 정말 미안해요. 내가 대신 사과할게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고소당하는 게 뭔지 알게 해줄 테니까 당장 꺼져. 2번은 봐주지만 3번은 없어. 알겠어?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당당할지 두고 보자고.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고 너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후 회사. 수연아, 오늘 아침에 회사 입구에 네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당했던 투서가 붙어 있었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아빠, 저도 아침부터 그것 때문에 정신없어요. 호준 애비는 아무 근거 없이 저런 걸 붙이던 게 이쪽에서 충분히 조치할 수 있는 불법 행위란 거 알고 있을 텐데 어떻게 저런 짓을 저질렀을까? 사실 애 아빠기도 하니까 호준이 생각해서 고소나 이런 문제는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약점으로 알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나도 한때 내 사위였으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지만 이렇게 회사 일에까지 손해를 끼치고 네 평판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으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겠다. 한 번은 호되게 당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니? 호준 일도 있었고 얼마 전에 네 집 앞에 찾아갔던 일하며 안전상의 이유로라도 그대로 두고 볼 순 없지 않겠니? 그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2번은 참았지만 3번은 못 참겠어요. 더 참으면 앞으로 더 심한 짓을 저지를 테니까요. 어떻게 할 생각이니?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려고요. 사건 처리가 되든 안 되든 여태까지 일 모두 사건 접수해보려고요. 괜히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떠보려는 생각에 분란만 안 일으켰어도 너희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을 텐데. 아빠,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조금이라도 일찍 알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려가면서 위자료 달라고 하는 것 좀 봐요. 만약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저 본색을 드러냈으면 어땠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어요. 그래도 아빠 너한테 죄인이 된 기분이다. 호준이한테도 그렇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아빠 아예 원망 안 한 건 아니지만 일이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까 정말 잘했구나 싶어요. 네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니 정말 고맙구나. 한 달 후. 수연아, 시간 내줘서 정말 고맙구나. 네가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지?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해서 집안 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다 알게 됐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님이 사과하실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를 고소해?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진성인 그저 너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애쓴 거밖에 없는데. 당신은 조용히 해. 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할 거 아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마. 여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우리 진성이가 지금 고소리 당했는데. 수연이가 할 말 하니까 했겠지. 아직도 반성을 못하고 뭘 저랬다고 큰 소리야? 지금 나더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도 당신이 내 남편이에요. 내가 계속 당신 남편으로 있길 바란다면 그만하는 게 좋을 거야. 잘 사는 애들 부추겨서 이혼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서 어디 어린 손주를 앞세워서 방패막을 삼어. 당신이 그러고도 할 말이 있어? 아니, 내가 뭘 부추겼다고 그래요? 물려받을 재산 없을 바에야 이혼하는 게 낫단 말이 부추겨 있는 거지 뭐야. 게다가 인제 와서 잘 사는 것 같으니까 다시 재혼을 하고 바람을 넣고 그 와중에 진성이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으면 집으로 고소장이 날아와. 그것도 명예훼손이. 아무리 이혼했다고 해도 전 사람 회사에 가서 그런 망측한 벽보를 붙여? 당신은 안 말리고 뭐 했어? 아버지, 그건 제가 바람을 피운 거라니까요. 확실하다고요. 제가 두 눈으로 봤어요. 시끄럽다. 당신, 당장 이혼당하고 싶지 않으면 수연이한테 사과하고 다시 수연이에게 해가 될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각서라도 써. 진성이 너도 마찬가지다. 내 호적에서 팔 생각 아니면 당장 사과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고 있어. 수연이가 어디 그러느냐? 아버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아니다. 이제라도 내가 너한테 사과하마. 이혼할 때 너한테 얼토당토한테 불리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들었는데 많이 호준이 제가 키우는 조건으로 아무것도 나누지 않기로 했어요. 저한텐 불리한 조건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도 그럴 수는 없다. 호준이 당연히 네가 키워야지. 이놈이 내 자식이긴 하지만 똑바로 자식 교육할 수 있는 인성이 되질 못하니 네가 키우는 게 맞다. 내가 일일이 너희 재산 알지 못하니 예전에 살던 집 매매가의 반절 금액을 네게 주마. 호준이 양육비도 받지 않겠다고 했던데 그것도 진성이한테 꼬박꼬박 바꾸라. 뭐라고요? 아니, 안 받는다는 애한테 왜 일부러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가격이 반이라니. 당신한테 그럴 돈이 어디 있어서 준다는 거예요? 미쳤어요? 적금 들어놨던 거 깨고 대출 좀 더 받으면 그 정도는 되겠지? 덕분에 우리 노후자금 하나도 없어졌으니 당신도 이제부터 그만 놀고 어디 가서 주방 일이라도 해. 적금을 깨다니. 평생 분 적금을 깨다니 무슨 소리예요? 게다가 주방 일이라니? 나더러 그런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못하겠으면 어디 청수나 다니든지. 진성이 너도 허튼 소리 하지 말고 납작 엎드려 사거나 해. 이씨. 그럼 명예훼손 그건 없던 일로 해주는 거야? 그거랑 뭐 또 있던데? 아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수연아, 고소 그대로 진행해도 된다. 이놈은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무슨 소리예요? 집도 반 떼준다며. 그럼 고소도 취하해줘야지.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합의를 하러 온 걸로 생각해? 아직도 정신을 덜 차렸구만. 우린 지금 사과하러 온 거야.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 그럼 이제 나는 뭘 어떡하라고. 뭘 어떡해. 지금부터라도 허튼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갚아야지. 위자료든 손해배상이든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 네가 치르라. 다만 수연아, 너한테도 부탁은 있다. 말씀하세요, 아버님.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고 못난 짓 했다곤 하지만 우리도 호준이 가족이 아니겠니? 내가 호준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행동은 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집에서 단둘인 잘 하겠으니 가끔이라도 호준이 볼 수 있도록 해주지 않겠니? 호준이가 좋다고 하면 저도 호준이가 자기 아버지 가족을 만나는 걸 반대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 사이가 어찌됐든 호준이한테 소중한 아빠니까요. 고맙다. 우린 그거면 됐어. 그리고 아버님 주신다는 돈 전 정말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그건 어머니 네 몫이니 당연히 가져가야지. 아들 녀석 정신교육비와 집사람 잘못에 대한 성의라고 생각하려무나. 아이고 그게 어떤 돈인데 그거 없으면 우린 땡전 한 푼 없는 거라고요. 양육비 줘가면서 무슨 수로 손해배상을 하란 거예요. 수연아, 너 정말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어? 말씀하신 일에 대해선 좀 더 생각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으니 일어나 보겠습니다. 수연아,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가. 도와주겠다고 제발 한마디만 해줘. 처음엔 끝까지 제 생각만 하는 것이 괘씸하고 화가 나서 전 시아버님의 제안대로 하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전 남편의 집안이 폭삭 주저앉아 힘들게 사는 걸 보는 것도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진 않더라고요. 누구는 완전히 망하게 해서 후회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지만 사실 제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 무엇보다 나중에 성장한 아들한테 아버지 집을 망하게 한 엄마로 보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후 간을 조일 만큼 조인 후에 소를 취하해 주었고요.
그 사이에 쓴맛, 매운맛 다 본 전 남편은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호준이와 관련된 일로는 전 시아버님이 약속을 아주 잘 지켜주셔서 별다른 일은 없지만 아이는 여전히 아빠를 그리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현명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